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 영어 왜 꼭 원서로 시작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이야기가 길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영상 보시면 도움되는 말씀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 읽기. 모두 다 원서를 읽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원서 읽기가 왜 좋은 걸까요? 그리고 원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조금 고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영어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원서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거예요. 영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학습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학습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일반적인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서라고 하면 시험 대비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읽으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중심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문제집 중심으로 가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미국 교과서를 지금까지 꽤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국 교과서를 과감히 빼고 그리고 대신에 원서가 반으로 들어가는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커리큘럼의 변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미국 교과서를 들어간다면 과연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서 중심으로 바꾸게 됐던 계기에는 사실은 저는 원래부터 원서를 중심으로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저희 미국에 계신 고모님께서 굉장히 좋은 미국 교과서를 권해주셔서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원서가 초등 저학년에 들어가고 미국 교과서는 초등 고학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 두 가지의 스위치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서가 왜 처음에 초등 저학년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스티븐 크래쉔이 여러분 아시는 읽기 혁명의 저자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크래쉔의 이론 때문에 USC에 가서 저희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크래쉔 교수님의 가장 최근의 이론이 바로 컨두잇, 도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습을 할 때 어떤 순서적으로 학습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스토리북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을 안 친구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가를 안 친구들이 그 다음에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아는 친구들은 나중에 학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영어 원서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원서가 들어갔을 때 왜 원서가 좋을까요? 자, 원서는요, 가장 영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영어적인 컨텐츠란 얘기는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늘상 함께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함께 쓰는 말, 자연스러운 말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좀 자연스러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회화책을 많이 보시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런데 원서에는 이 회화책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회화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어떤 학부모님께서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에요 라고 하면서 학원에 쓰는 책을 정말 이만큼을 들고 오셨어요. 문법, 단어, 독해, 과학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만큼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에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영어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6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단어와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원서를 보게 되면 이 6가지 영역이 한꺼번에 우리가 습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서를 들을 때는요. 대부분의 원서는요. 들으면서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듣기를 하면서 원어민이
이 듣기를 할 때는 원어민의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원어민 선생님이 글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어디에서 끊고 어디에서 강조를 하고 읽어야 되는지를 계속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함께 보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어휘와 단어와 listening과 reading이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중간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화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listening 뿐만 아니라 speaking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아이가 자기가 계속 여러 번 듣다가 글로 쓰게 되면 여기에서는 writing이 같이 되는 거예요. 원서는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스이자 뭐라고요?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그 authentic한, 가장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문화에서 쓰는 것 같은 언어들이 담겨 있어요.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고 나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영어를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했었던 기준 중에 한 가지는 발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그 위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Where were you, Brad Pitt, while we were filming?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영화 찍는 동안 어디 있었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 돈 안 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독립영화로 힘들게 하고 상 받을 때 나타났니?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제작자를 어느 정도 너의 할 일을 조금 우리에게 후원을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위트 있게 치고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또 I have two sons. 그죠? 2명의 아들이 있어서 Mommy had to go to work. 엄마가 일을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먹여 살리느라 일을 나갔어야만 했어. 그게 바로 내가 이 작품을 할 수 있었던,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나라는 사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I watch television program 이런 얘기를 하다가 me being here, 내가 현재 여기 있는데라는 분사구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사람은 윤여정 씨가 제 생각에 being here 라고 하는 분사구문을 알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서를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당연히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분사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 있죠. happy p 라든가 수동태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구문에서 우리는 PP 형태를 이용을 하는데 수동태로 쓰기도 하고 완료형으로 쓰기도 하고 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또한 원서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이건 낭독을 하는 부분이 있죠. 낭독을 재미있게 낭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연기자가 돼요. 그러면서 스피킹도 가능하게 되고 내가 말했던 걸 받아주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팅이 가능해지기도 하죠. 어휘와 문법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재미도 없는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놓고 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흥미가 떨어져요.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공부는 빠이빠이 안녕 굿바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시키지 않더라도 정말 그렇게 다양한 문법책과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어휘책을 따로따로 전부 다 놓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언어를 정말 많이 습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원서의 장점은요. 너무나 시리즈가 많아서 아이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시리즈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인 책, 강아지가 주인공인 책, 고양이가 주인공인 책, 정말 다양하게, 혹은 말하지 않는 동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상상의 동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펼치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레벨도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레벨들을 아이들이 즐기면서, 아이들의 학습의 원동력은요.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독인가요? 다독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미독이에요. 맛보면서 즐겁게 즐기는 독서가 아이들에게 가장 학습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시리즈를 얻게 되는 순간 아이들은 정말 두뇌가 빵빵 터지면서 기억력 회로가 마구마구 작동을 해요. 이렇게 기억력 회로가 마구마구 작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 내용들이 쑥쑥쑥쑥 머릿속에 들어가고 자기 귀에 들어가고 자기 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말로도 나타내고 글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거든요. 또한 문화를 배우게 돼요.
문화를 배운다는 건 정말 큰 거예요. 영어 속에서 예를 들자면 뭐 러비널 스쿨을 봤어요. 그러면 러비널 스쿨을 보게 되면 1점대의 책이지만 뭐 아주 높아져야 2점대 초반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스터라던가 아니면 할로윈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서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long weekend 우리가 보통 그죠? long weekend는 우리는 그 날짜로 쓰잖아요. 그래서 연휴라고 하는데 미국은 주로 뭐 목요일, 네 번째 주 목요일, 금요일, 뭐 마지막 주 금요일, 첫 번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 쉬기 때문에 주말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일 같은 부분을 우리가 long weekend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책 안에 정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녹아 있는 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즐기면서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이 하나의 정말 중요한 소스가 돼서 그 이야기를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타고 가고 어떻게 영어가 만들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즐기는 아이들이 실력이 되면 그 다음에 아카데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넣고요. 이미 아이들이 책을 길게 읽을 수 있는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미국 교과서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자기가 이야기처럼 학습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는 이제 학습이 더 이상 아니라 쑥쑥 즐겁게 빨아먹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는 수능도 볼 수 있고 학교 영어 시험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릇이 먼저 커지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나중에 넣어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서가 중요한 이유, 원서가 단순히 독해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어의 모든 영역을 원서가 다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이 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 손 칩더라도 너무 단어 이렇게 체근한다던가 이 뜻이 뭐야 라고 해서 자꾸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느끼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뉴베리 책들도 읽고요. 그 뉴베리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얻고 이 감명을 얻은 친구들에게 학습서가 그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학습서를 저희 학원도 학습서 뒤쪽에 넣거든요. 안 넣지 않아요. 제가 즐거운 영어 맨날 말씀을 드리니까 저 학원은 되게 즐겁기만 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즐겁지만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괴로운 영어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자기가 바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괴로운 영어가 괴롭지 않아요. 그 어려운 것도 즐겁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학습을 진하게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영어를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어려서 난 영어가 싫어. 난 영어 학습이라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이 없어지게 즐겁게 다양하게 영어 원서 그리고 다양한 영화, 영상 매체들 노출하셔서 아이들이 기본을 쌓은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곡차곡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괜찮은 영어라는 것들이 뒤쪽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탕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원서가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본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정말 읽지 말라고 해도 이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면서 읽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초등 저학년에 기본적인 원서 꼭 넣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책 읽고 책의 묘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서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고민 상담소라고 하는 섹션에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영어 생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